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상체를 숙이고 이불을 터는 큰 동작을 하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 목격자, 유서, CCTV는 부존재하며 대출금 등 체납한 적이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3 가합 169165 24842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시원룸 6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년 2월 21일 07시 35분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건물의 외벽 사이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 자상 및 경추 손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망인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보장 내용이 비슷한 5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망 보험금의 합계가 20억 원에 이르는데, 군 제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2012년에는 망인이 신고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군 제대 이후로도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망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하여 합계 약 17만원 정도로서 당시 피고의 월 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위, 가, 은행 대출의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 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 1. 우연성 요건 충족 여부.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외벽과 바로 옆 건물 외벽 사이 바닥으로 양 건물은 약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사실. 망인은 2013년 2월 21일 07시 35분경 위 지점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추락하는 과정이나 사망할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나, 망인이 비좁은 공간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손괴되었고, 위 CCTV가 작동을 멈춘 시간은 2013년 2월 20일 23시 40분경인 사실. 발견 당시 망인은 상하의 검은색 계통의 트레이닝복과 양말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바지는 팬티가 보일 정도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으며, 망인의 사체 머리 위쪽에는 주황색 큰 이불이 함께 떨어져 있었고, 당시 망인이 입고 있었던 트레이닝복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관이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 605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고 TV가 켜져 있었으며, 출입구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이 사건 창문 쪽 방바닥에는 묘가 깔려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3년 2월 21일 이 사건 원룸 605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방에 있던 짐들은 대부분 정리하여 D로부터 빌린 봉고 차량 안에 실어둔 상태였고, D와 이불 처분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망인의 키는 177cm 정도이고 이 사건 원룸 605호의 방바닥에서 이 사건 창문턱까지 높이는 대략 1m 정도인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즐기고 건강한 상태로 우울증 등 질환이 없었으며 사망 무렵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좁은 공간인데다가 그 외벽에는 CCTV까지 설치된 만큼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위와 같은 장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이불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주머니에 휴대폰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는 다른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키가 177cm 정도인 망인이 커다란 이불을 양손으로 펼쳐 잡고 하체는 창문 아래 벽에 기대고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밀어 이불에 먼지를 터는 동작을 할 경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건물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기재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자살 면책 항변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군 제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 사망 당시 망인은 마이너스 대출 약 4천만원,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 약 5천만원, 창업자금 대출 약 4천만원, 합계 약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생계활동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추락사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고 전해진 빚이 많고 회사 면접 본 것도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서 원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처 E도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딸이 크면서 돈이 들어갈 일도 많아지고 남편이 변변한 직장도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됩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유서나 망인이 작성한 자살을 암시하는 글 등도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이메일로 만화 영화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고 사망 당일 저녁까지 D 운영의 커피숍에서 근무하면서 D와 다음날 사용할 커피 원두와 과일의 구매량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던 점, 망인은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시가 2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이는 이를 2억 1,900만 원의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 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망인이 비록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으나 하루에 한 번씩은 처와 연락을 하였고 주말마다 가족들이 사는 조치원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으며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13년 2월 22일
조치원으로 내려갔다가 2013년 2월 24일 다시 수원으로 올라오는 기차표를 예매하여 두는 등 가족과 불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추락사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고 전해진 빚이 많고 회사 면접 본 것도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서 원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 딸이 크면서 돈이 들어갈 일도 많아지고 남편이 변변한 직장도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당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타살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묻자 추측하여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이 뒤에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릉 자살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직접적인 물증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